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2거래일 정도 하락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는 뭐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멈췄죠, 그죠? 일시정지와 정지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죠? 일시정지는 이제 계속 아래로 갈 수 있다인 거고, 가다가 이제 방향성을 유지한 상태로 잠깐 멈춘 게 일시정지인 거고, 정지는 이제 완전히 멈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고민하는 게 정지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요. S&P인데요. 뭐 물론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이제 아래쪽으로 좀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저점을 좀 많이 낮췄거든요. 이 8월 23일 날 저점이 4118이었는데 어제 저점 같은 경우는 4110이니까 저점이 좀 낮아졌죠. 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여전히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하고 뭐 살아있긴 한데요. 근데 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딘가를 지키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어딘가라는 기준이 4140이라는 이 8월 22일 날의 종가인데 이 4140이라는 자리를 어쨌든 가만히 보면 하나, 둘, 셋, 3거래일째 혹은 2거래일째 여기 어디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은 타이밍 맞게 딱딱딱딱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 방향이 쉽게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째 4140 부근에서 멈춰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단은 하락이 멈춘 거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는 거다라고 봐주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자리라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 대세 상승이 올 것 같다. 나는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시장이 전환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이제 주식 매수를 접근해 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반면에 이제 하락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양봉 어제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 하락은 끝나고 이제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게 아직 한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양봉으로 인해서 뭐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기준이 생기긴 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완전히 이제 하락이 뭐 극복이 되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자리를 잘 넘어가야 되냐면은 물론 뭐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 여기를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지금 일단 한 번에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번 뭐 다중고점형을 만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일단 전 모르는 입장인데 근데 아무튼 아래로 갈 거라면은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적당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번 이 고점을 테스트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오는 게 괜찮냐? 저는 여기 전고점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근처까지 안 올라오는 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최대한 적게 올라오고 빠지는 게 하방 보시는 분들께 좋은 시나리오고 당연히 이제 주식 매수를 보시거나 대세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빨리 돌파한 척 해갖고 이 하락을 극복해버리고 계속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선 일단은 그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단기적으로 일단 이 하락세가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일단 멈췄고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그냥 더 폭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점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뭐 저의 입장은 아래 써놓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것들입니다. 뭐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그죠. 여기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미국의 긴축이 그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서 있고 그리고 그죠. 하여튼 이런 점들이 바뀌지 않았다. 이 악재는 계속 지속 중이다라는 거. 이런 점들로 인해서 안 좋게 봅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다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중을 해야 될 자리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올라왔다. 또다시 S&P가 반등이 올라오고 나스닥의 반등이 올라왔다. 그러면 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8월 16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나스닥도 S&P도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이 멈춰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변동성 지수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승할 리가 없죠. 하루에 1, 2%씩 막 하락하던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장이 뭐 요즘에 움직여봐야 0.1%, 0.2%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당연히 줄어든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어젯밤에 올랐으니 변동성이 크게 감소한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딘가에서 눌렸다가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간 버텼던 이 자리의 지지력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이 맞다고 봐요. 하여튼 뭐 이런 점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관련된 건 이 정도. 종목들도 참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체크하자고요. 그러니까 애플이고 뭐고 지금 다 그런 비슷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얘도 뭐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뭐 위쪽에서 고점을 여러 번 확인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뭐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애플을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테슬라 보려고 한 거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이벤트가 있죠. 오늘 밤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 요거 그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 오늘 밤에 이제 그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밤, 통상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액면 분할한 직후부터는 이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액면 분할이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에 그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고, 액면 분할이 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주가에 이번에도 일단 아래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안 좋다고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 감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게 결코 이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호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늘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액면 분할 전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액면 분할 되면은 그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이 고점의 높이를 잘 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일단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또 다른 반등의 고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고점과 고점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중요한 지지선을 다음번에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위험합니다. 그죠? 어제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게 달려서 의심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해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 액면 분할까지 시행이 되니까 아주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벤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죠.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이제 60%가 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7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은 이 빠른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밤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 파월 의장 연설 직전에 너무 지나치게 긴축 우려가 심각해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죠? 하여튼 금융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 전에 너무 많이 진을 빼놔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이 좀 당근보다는 채찍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까지 75bp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증시가 지금 탄력적인 반등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점을 살펴봤고, 다른 것들 좀 살펴보자고요. 어젯밤에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일단은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일단 뭐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이 8월 22일 날에 이 양봉이 살아있는 한은 아래쪽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생각이었으면 이까지 애초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쪽으로 죽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꺾였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미 이까지 올라온 이상 달러가 꺾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최근에 많이 올랐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얘가 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쉬다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달러가 주춤하니까 증시가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이 하락을 멈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레벨 다운이 된 건 확실해요. 예, 레벨 다운이 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 자리 정도가 중요한 어떤, 아니죠, 요 정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올 생각도 일단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하락이 멈췄어요. 유로화도요. 유로화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일단 이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이런 중요한 저항 아래에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좀 치명적인 점이긴 하고, 이 아래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잭슨홀 미팅이고 뭐고 그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 저렇게 조용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유로화가 강했고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또 반응도 달랐을 거라는 거죠. 반응도 만약에 진짜 이 밑에 있는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라면은 이걸 붕괴시켰을 때 곧바로 올라왔겠죠. 예, 곧바로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 반등이라는 게 거의 일단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유로화 이 약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세가 돼가지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그냥 그러려니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는 당연한 것일 거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근데 아무튼 일단 어젯밤에 유로화 약세가 일단 멈춰 있으니 2, 3거래일 동안 주춤하고 있으니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 금리들 같은 경우 75bp 인상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이 부근에 워낙 저항이 좀 많긴 많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3%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착했다는 점은 일단 좀 굉장히 고무적인 면일 수가 있으나, 글쎄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의 저항을 완전히 다 소화한 건 아니라 가지고 뭐 3% 돌파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요 위에도 저항이 있고 위에도 저항이 있고 위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전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상승 추세 이런 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모르죠. 지금 이게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4% 5%를 가버리면은, 이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부채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이것도 경제 주체들한테 부담이 많이 돼서 이것도 이제 세상을 물 말아먹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게 시중금리잖아요.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금융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금리가 확 떨어진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또 떨어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 박스권 안에 노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아무튼 아직도 박스권 안에 있고, 근데 이 다중고점형을 만드는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요 정도 이야기만 할게요. 저도 방향성은 모르죠, 뭐 무슨 생각인지. 근데 위쪽으로 가기는 일단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위쪽으로 가기는 이 위쪽에 저항들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하여튼 뭐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많이 퍼지고 있어서, 뭐 2년물 금리도 같은 것도 그렇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넘어갈라 그러고 있죠. 이제 얘도 레벨업 될라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거 어젯밤에 돌파한 착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상 이 위에는 별로 저항이 없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를 이제 넘어갔으니 얘도 레벨업 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3개월 무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얘 뭐 최소한 9월 이제 9월 FOMC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27일 남았는데, 근데 뭐 최소한 3% 부근까지는 가긴 가야겠죠, 그죠? 그런 점들. 50에서 75bp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에서 뭐 3.25까지는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물 금리. 그래서 목표치를 향해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봤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물 금리도 오르고 장기물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 장기물 금리 다 같이 잘 오르고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일단 계속 그대로 가고 있긴 한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에 이 다시 정상화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죠. 물론 최근엔 여기서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제 생각엔 뭔가 이거 한 방을 더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막연한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뭐 어떤 근거는 없고 이걸로 추세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일단 않아요.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고, 이 정도 보면 거의 다 본 것 같죠? 어젯밤에 그래서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뭐 많이 올랐고,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뭐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뭐 살짝 올랐네요. 하여튼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얘도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2, 3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얘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급락도 가능하고, 혹은 위쪽에서 올라오면서 또 다른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또 혹은 뭐 대세 상승도 가능하고, 일단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고민 중이니까 우리도 좀 잘 보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또 95달러를 돌파한착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방향성 알 수 없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얘가 진짜 강하게 갈 거였으면 제 생각엔 여기 애초에 95달러를 붕괴시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요 밑에서 놀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하긴 약해요. 국제유가가 상승하겠다는 힘이 많이 꺾이긴 꺾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우디 감산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버티고 95달러를 재차 돌파한착했으니까, 95달러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한착을 해버렸으니까 이 뭐 또다시 알 수 없는 아리까리한 구간으로 온 거죠. 뭐 도무지 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으로 온 거예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쌍바닥은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88달러 부근의 지지력을 두 번에 걸쳐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거라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의미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약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좀 움직임이 비슷해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 붕괴시켜갖고 하락 추세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3% 넘기고 있잖아요. 세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달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연착륙으로 갈지 경착륙으로 갈지, 국제유가고 뭐 주식시장이고 10년물 국채금리고 눈치만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우리도 뭔가 이렇게 답을 딱 내릴 때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쯤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얹어보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지, 아직 뭐가 세상에 확 정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까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참 천연가스를 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천연가스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 중이라고 봅니다. 9.3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9.3자리를 살짝 붕괴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여기에 다시 올라와서는 안 됐었다고요. 아래로 갈 거였으면 여기에 다시 올라와서는 안 됐었는데 여기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우상향 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각종 이벤트도 있고 최근에 움직임도 급했고 이러니까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했고 이러니까 여기서 쉬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력들이, 큰 손들이 여기서 천연가스를 어디로 보낼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말이 이제 어디로 보낼지 고민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위쪽으로 더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큰 손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겁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할 거예요.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나 이런 친구들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 잡기는 쉽지 않을 거고, 파월의장의 이 립서비스도 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금값 같은 거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주춤하니까 다시 또 금도 꿈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곤 있네요. 하여튼 달러 강세라서 지금 금값이 재미가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59,000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인 거고요. 하여튼 근데 별로 건강하지는 않죠, 그죠? 별로 건강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FOMC 회의, FOMC란다, 잭슨 홀 미팅 이런 걸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사실 시장이 막 경거망동하게 막 움직이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분명히 어제 이 시장의 매수세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 미국 증시가 좋았으니까 야 뭐 딱히 하락할 만한 명분은 없네, 그러면서 일단 뭐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딱히 뭐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봐야 일단 뭐 하락 추세 중인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급락이 좀 너무 좀 빠르고 좀 강했기 때문에 좀 하락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매물대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올라와야 될 때 일단 반등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일단 전 봐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난번에 97, 96 부근까지 내려왔던 5일선과의 이격도도 이제 99, 거의 뭐 100, 5일선 터치 이제 다 해가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기납 폭과대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추세에는 지장 없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건 문제 없고,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좀 강했죠. 얘도 일단 5일선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긴 강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무슨 일이 났었으면 원달러 환율 오늘 막 10원, 15원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좀 다행히 달러가 비리비리했으니까 오늘 15원 뭐 이렇게 급등하는 일까지는 없었고, 오늘 뭐 오히려 4원 하락하면서 5일선 터치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래 봐야 여전히 엄청나게 강한 거고, 지금 1330원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강한데 그 와중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죠? 맞네요. 예. 한국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니까, 근데 아마 25bp 인상 예정이죠. 25bp 백날 올려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야기는 뭐 미국이 50bp, 75bp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행이 25bp 올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만한 그럴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뭐 한미 기준금리 차이 이미 뭐 많이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25bp 올려봐라, 뭐 시장에 뭐 특별한 변화가 있나, 뭐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뭐 딱히 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기 나왔네요. 방금 전에 했네요. 25bp 기준금리 인상했답니다. 시장에 별다른 충격도 없을 거고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고, 그냥 기존의 추세 그대로 코스피의 방향성을 바꾸긴 어려울 거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바꾸긴 어려울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행이 저 추세를 바꾸려면은 한 100bp 정도는 이번에 올려줬어야지 그래도 좀 시장에 충격을 줬을 텐데, 25bp로는 택도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